나는 퇴직만 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다. 딱 62세까지만 버티면 그 다음은 좀 쉬면서 책도 읽고 여행도 다니면서 살 수 있겠지. 이게 내가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은퇴를 앞두고 수없이 되뇌었던 말이다. 그때는 몰랐다. 진짜 싸움은 퇴직 이후부터라는 걸. 학생들 앞에 섰던 시간이 30년이 넘고 후배 교사들을 지도했던 시간도 길었다. 나는 꽤 존경받는 선생이었다고 자부했었다. 그런데 막상 교단을 내려오고 나니 그 모든 커리어는 현실 앞에 너무도 무기력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경비복을 입고 한 아파트를 지키고 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내가 준비하지 않은 은퇴의 진실이 여기 있다는 사실이었다. SA 교단에서 경비실로 은퇴 후 진짜 인생 수업이 시작되었다. 1. 정년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은퇴를 인생의 끝자락처럼 여기며 살아왔다. 그래서 퇴직만 하면 뭔가 큰 보상을 받을 줄 알았고 평생을 희생한 나에게 사회가 박수쳐 줄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퇴직 후 몇 달은 꽤 괜찮았다. 축하도 받았고 아내와 함께 근처 여행도 다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허전함이 밀려왔다. 특히 사회적 역할이 사라졌다는 느낌은 정체성의 붕괴처럼 다가왔다. 그리고 경제적인 불안도 슬슬 찾아왔다. 월급이 끊기자 내게 남은 건 퇴직금과 조금의 연금뿐이었다. 매달 쓰는 생활비에 병원비, 자녀 결혼 비용까지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줄줄이 이어졌다. 결국 경비원 일을 시작하게 된 건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이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 주변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다.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한 은퇴자들이었다. 이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건 돈보다도 역할이다. 많은 사람이 은퇴를 돈의 문제로만 본다. 물론 돈은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돈보다 더 먼저 준비해야 할 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다. 경비실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 나 같은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것이다. 의사, 변호사, 교사, 군인 사회적으로 인정받던 사람들이 어느 날 경비복을 입고 마트에서 물건을 정리하며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는다. 그분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한다. 일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나온 거예요. 그만큼 일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다. 일은 사람에게 존재감과 소속감을 준다. 그래서 은퇴 후 놀면서 지내겠다는 생각은 현실에서 오래가지 못한다. 몸은 쉴 수 있지만 마음은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은퇴 이후에 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이걸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방향을 잃는다. 나 역시 퇴직 후 처음에는 이제 교사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도 아니라는 생각에 우울증 초기 증상을 겪었다. 3. 나는 괜찮겠지라는 착각이 가장 위험하다. 내가 50대 중반이었을 때 동기 중 하나가 먼저 은퇴를 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당 일을 시작했다. 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저렇게 되진 않겠지. 난 계획도 있고 연금도 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요즘 물가는 상상을 초월하고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주택 유지비,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쌓이면서 어느새 저축은 바닥이 났다. 결국 그때 내가 무시하던 친구처럼 나 역시 다시 일을 구해야 했다. 문제는 그 일이 예전처럼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가진 자격증, 경력, 지식은 정년 퇴직과 함께 쓸모 없어졌다. 그걸 인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말한다. 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결국 나도 똑같았어. 사례로 보는 은퇴 후의 현실. 사례 일김 선생님은 63세에 퇴직 후 처음 1년간은 손주 돌보고 여행 다니며 만족스럽게 지냈다. 하지만 점점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이 다가오자 새벽 신문 배달부터 시작해서 결국 아파트 경비직을 선택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경비실에 앉아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 일도 사람 사는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지금은 입주민들과 잘 지내고 오히려 예전보다 덜 스트레스 받으며 일하고 있다. 체면보다 중요한 건 내 삶을 지키는 거다라는 걸 몸소 느꼈다고 했다. 65세에 새 삶을 시작한 전직 간호사 이 씨.
이 씨는 병원에서 35년 일하고 은퇴했지만 일에 익숙해져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더 괴로웠다. 처음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려 했지만 체력 부담에 고민하다 결국 보건소 서류 정리 알바를 시작했다. 한 달에 7,080만 원 수준의 소득이었지만 자신이 다시 사회 속에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누군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퇴직 후 창업했다가 망하고 경비직에 정착한 68세 장 씨. 장 씨는 교사 퇴직 후 소형 분식집을 창업했지만 2년 만에 폐업. 월세, 인건비, 재료비 부담으로 손해만 보다 접었다. 이후 마트 물류, 주차 요원 등을 전전하다가 결국 아파트 경비직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는 말한다. 퇴직금으로 장사 시작했다가 날리고 진짜 땅을 쳤어요. 근데 지금은 매달 고정 수입이 있으니 훨씬 안정돼요. 은퇴 후의 삶은 대책이 아니라 설계다. 은퇴는 누구에게 나온다. 피할 수 없는 변화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새로운 기회를 만나고 누군가는 절망 속에 빠진다. 내가 전하고 싶은 건 딱 하나다. 나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진짜 준비하자. 경제적인 대비는 물론이고 내 역할, 일상, 정체성까지 설계하는 살. 그게 있어야 은퇴 이후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제라도 경비실에서 난 새로운 진실을 배운다. 일이란 건 돈보다도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구나.